당신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말은 줄어드는데 설명하려는 마음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 답답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때로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합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나를 몰라. 그렇게 말을 이어가지만 전달되는 건 언제나 절반입니다. 아니, 절반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설명합니다. 더 정확하게, 더 차근차근. 이번엔 분명 이해할 거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상대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당신은 압니다. 진짜로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또다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라는 행위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의 존재로 봤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무언가를 원하고 욕망하고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의지는 먹고 자고 움직이는 것처럼 생존에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존재를 확인받고 싶다는 욕구 역시 의지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이 의지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이해받아도 또다시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채워지는 순간 다시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이해받으면 더 깊이 이해받고 싶어집니다. 한 번 인정받으면 더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설명은 습관이 됩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의 의지가 원하기 때문에. 설명이 습관이 되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엔 서로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말하고, 듣고, 공감하려 했습니다.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설명은 점점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말 안 하면 오해할 거야. 이걸 설명 안 하면 나를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입을 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설명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은 본래 이해를 위한 것인데 문제는 설명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거리를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설명한다는 것은 상대가 나를 모른다는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너는 나를 모르니까 내가 알려줄게. 그 구도 자체가 이미 불균형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이 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지? 그렇게 설명은 이해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해를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설명하면서 상대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상대는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설명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가까워지려고 한 말이 오히려 거리를 벌려놓습니다. 아마 이 지점에서 마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설명하지 말라는 건가? 말하지 말고 참으라는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설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설명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설명하면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충분히 정확하게, 충분히 차분하게 말하면 상대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 각자의 의지와 표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 각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 설명이 완벽하게 전달될 수 없는 건 당신의 설명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상대의 이해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인간은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는 당신의 세계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들어도 당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 존재의 한계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설명을 멈추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설명의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왜일까요? 젊을 때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해 못하면 말고 그렇게 쿨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설명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몰라주지? 내 마음이 이런데 왜 알아주지 않지? 이건 나이가 들면서 자존감이 약해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이제야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도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이해하지 못해도 아직 나도 나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왜 모르는 거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당신을 더 잘 알수록 타인은 당신을 더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세계는 이제 당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기억으로 너무나 촘촘하게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를 설명한다는 것은 수십 년의 시간을 몇 마디 말로 압축하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 깊이와 무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더 피곤해집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인간 존재의 한계를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해받을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는 상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기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명을 멈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설명해도 전달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 이해받지 못해도 그게 당연하다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설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이해받아야 해. 가 아니라 이해받으면 좋겠지만 안 되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 설명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완벽하게 전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게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설명은 설명이 아니라 그냥 나눔이 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내가 이해하든 안 하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런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관계 속에서 가장 지치는 건
이해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이해받아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왜 모르는 거야? 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 질문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해받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신도 상대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마음, 자식의 마음, 친구의 마음. 우리는 그들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표면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깊은 곳까지는 모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해. 나를 이해해줘야 해. 그런 요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관계는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말이 줄어듭니다. 침묵이 편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다면 아마도 당신은 아직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설명하고 싶으면 설명하세요. 다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설명이 전부 전달되지 않아도 그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상대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게 상대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 원래 그런 거라는 것.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 살고 있고 그 세계는 완전히 겹쳐질 수 없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게 설명을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설명을 멈춘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설명을 멈춘다는 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 그래도 괜찮아.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대가 당신을 이해해 주길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도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진 관계는 이상하게도 더 가까워집니다. 이해받으려 애쓸 때는 늘 거리가 느껴졌는데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말이 줄어드니 침묵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함께 있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늘 비관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받는 존재이고 의지는 끝없는 욕망을 낳고 삶은 본질적으로 불행하다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철학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단순히 비관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한계를 직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평온으로 가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삶이 원래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이해, 완벽한 사랑, 완벽한 행복,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바라고 그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바람을 내려놓으라고.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설명하려는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설명하려는 이유는 완벽하게 이해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당신도 당신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상대가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설명을 멈추세요. 완벽하게 이해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알아. 그걸로 충분해. 상대가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설명을 멈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평생 설명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설명을 멈추라는 건 숨 쉬지 말라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설명이 정말 필요한가? 이 설명을 해서 상대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그냥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확인받고 싶은 건가? 그렇게 물어보고 만약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냥 입을 다무는 겁니다. 처음엔 참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조금 더 편해집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인간은 혼자라는 것.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게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봤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이고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그 사이에 잠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함께조차 완전한 일치는 아닙니다. 각자의 세계를 가진 채 잠시 곁에 머무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곁에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지 못해도 그냥 함께 있을 수 있는 관계. 그게 가장 편안한 관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조금 허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하지만 이 글은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해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왜 설명하려 하는지, 왜 그게 지치는 일인지, 그리고 왜 그게 당연한 일인지. 설명은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알아두세요.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 상대도, 당신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설명을 멈춘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냥 놓아두는 겁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멈추는 것과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이해 못할 거면 아예 말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며 입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설명을 멈춘 게 아니라 관계를 멈춘 겁니다. 설명을 멈춘다는 건 말을 하되 그 말이 완벽하게 전달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이래.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상대가 정확히 당신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겁니다. 말하고 싶어서, 말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말하면 말은 가벼워집니다. 무겁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알아듣든 말든 그건 상대의 몫입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의 말을 한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대화가 통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달리 봤습니다. 그는 침묵을 견딜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 설명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 그런 관계만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늘 떠들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온갖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사람이 그러더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말하고, 듣고, 공감하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말은 줄어듭니다.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떠들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몇 마디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더 편합니다. 말이 적어도 관계가 멀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많을 때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말이 줄어든 건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말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왜 말이 없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게 불안해하며 억지로라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침묵이 편해집니다. 말이 없어도 그게 자연스럽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은 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존재는 확인됩니다.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인간의 본질로 봤지만 동시에 그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평온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건 욕망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 그렇게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을 애쓰며 살아온 사람에게 애쓰지 말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번 참아보는 겁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몇십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설명을 멈춘다는 게 상대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해 못할 거니까 말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관계를 포기하는 겁니다. 설명을 멈춘다는 건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너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걸, 서로 다른 세계에 산다는 걸, 그래서 완전히 겹칠 수 없다는 걸. 그렇게 인정하면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상대에게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관계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설명을 완전히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설명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설명이 당신을 지치게 만든다면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우리는 설명이 관계를 지킨다고 믿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설명을 해야 해. 내 마음을 알려줘야 상대가 이해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설명이 오해를 만듭니다. 설명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 설명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왜일까요? 설명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은 너는 나를 오해했어 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상대는 방어적이 됩니다.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야? 그렇게 설명은 이해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갈등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설명은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젊을 때는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상대가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대도 나이가 듭니다. 상대도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해집니다. 상대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는 자기 방식대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당신이 원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 설명하고 상대는 다시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반복됩니다. 결국 남는 건 피로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를 맹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지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원합니다. 그 의지에는 논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설명하고 싶은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설명이 별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게 의지입니다. 의지는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설명해봤자 소용없어라고 생각해도 마음은 계속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술을 감상할 때, 자연을 바라볼 때, 명상을 할 때, 그런 순간들에 우리는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잠시나마 무언가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존재합니다. 그 순간 평온이 찾아옵니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설명하고 싶네. 하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마음이 계속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젊을 때의 체력, 젊을 때의 외모, 젊을 때의 꿈.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처음엔 억울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늙는다는 거구나.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설명하면 이해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엔 답답합니다. 왜 모르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원래 그런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설명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게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 자유가 나이 들매 특권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더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도 줄어들고, 가족도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외로움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고독은 혼자여도 괜찮다는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게 편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그 사람에게 기대지 않게 됩니다. 그냥 함께 있을 뿐입니다. 그게 고독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아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야 해.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해. 그런 의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게 상대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상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게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냥 서로 다른 존재일 뿐입니다. 설명을 멈추는 연습은 결국 자신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설명하려는 이유는 스스로를 확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맞지? 내 마음이 이런 게 맞지? 상대에게 확인받으려고 우리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확인은 사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아는데 왜 다른 사람의 확인이 필요할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생각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이 의지라고 했지만 동시에 그 의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의지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걸 원합니다. 이해받으면 더 깊이 이해받고 싶습니다. 인정받으면 더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끝없는 결핍을 만듭니다. 하지만 의지를 내려놓으면 결핍도 사라집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아.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이해받으려 애쓰며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설명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설명하지 않고 견디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새 설명하지 않는 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는 것을. 설명을 멈추는 건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설명한다고 해서 오해가 풀릴까요? 설명한다고 해서 상대가 당신을 제대로 이해할까요? 아닙니다. 설명해도 오해는 남습니다.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설명하지 않아도 그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오히려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가 덜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려다가 말이 꼬입니다. 말이 꼬이면 더 큰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최선의 설명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기 방식대로 이해합니다. 그 이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당신이 설명하다가 만든 오해보다는 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설명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이 정말 필요한 순간인가? 아니면 그냥 설명하고 싶은 마음인가? 만약 후자라면 설명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대부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건 상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이 당신을 이해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설명하려 할까요? 이해받고 싶어서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설명은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말해도 상대는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한계를 직시하라고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바라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설명을 멈춘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설명을 멈춘다는 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으니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설명은 더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걸,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나이 들매 지혜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데 왜 몰라주는 걸까? 하지만 잠시 멈춰보세요. 그 설명이 정말 필요한가요? 설명에서 상대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은 그냥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확인받고 싶은 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설명을 멈춰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이해하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이고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그 사이에 잠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함께도 완전한 일치는 아닙니다. 각자의 세계를 가진 채 잠시 곁에 머무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곁에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지 못해도 그냥 함께 있을 수 있는 관계, 그게 가장 편안한 관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 이 글을 읽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잠들어 있고 누군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시간에 당신은 이 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건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지라도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고 이해받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도 지쳐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다는 한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설명을 멈춘다는 건 말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해에 기대지 않고 누군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당신으로. 그게 자유입니다.